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취업 고민, 사실 인생 고민 많으시죠?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직업적인 갈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안정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가진 직업을 헤아려 보니까 36가지 직업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직업을 많이 옮겨 다니느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요. 지금은 프로 엔잡러, 또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이런 닉네임으로까지 호칭을 받게 되었고요.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것들, 금융기관까지 채용 대행을 직접 한 200여 군데에 하면서 지금은 커리어 코치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만나게 되지만요. 제 이름 세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시적으로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채용은 그렇다라면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취업 준비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 필요할까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느냐고요? 사회적으로요? 물론 아마 다를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경운동가 길스턴이 한 이야기인데요.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어떤 관점이 좋다 나쁘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부정이다, 비관이다, 나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관점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면 이 2가지 관점이 모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여러분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라고요? 틀렸습니다. 소니 아닙니다. 네, 코닥입니다.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필름이 마진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 이용 못 해보셨죠? 저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하던 세대였어요. 항상 이게 필름 안 가지고 오면 더 이상 이제 24판 이상은 찍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걸 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당장에 떨어지는 이익,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이스트만 코닥이 2001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실 건데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개발하는 업체는 어딜까요? 뭐라고요? 애플요? 땡입니다. 애플은 과실을 따먹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게 로고잖아요. 애플이 아니라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라는 업체인데요. 핀란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핀란드의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 노키아는요, 그냥 1, 2등도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13년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반에서도 1등하기 힘들잖아요. 정규에서 1등하기 더더욱 더 힘들죠. 여러분 살고 있는 시도에서 1등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국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 1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노키아는 그러니까 한국 1등도 아니고 전 세계 1등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13년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2G 시장의 약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 정도를 잠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개발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이제 명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경영 전략을 짜면 좋을지 고민할 때 컨설팅 의뢰 기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관이요. 이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전화가 되면서 컴퓨터 기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분석해 줄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봐라. 모든 시장에는 이 프리미엄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명품 시장이 여기 있다. 알겠지만 그게 백이든 자동차든 뭐든 간에 어떻습니까? 고가 시장들은 1%에서 2%다. 하지만 너네는 전체 세계 시장에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데 굳이 이 1%, 2% 시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건 앞으로 가도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냥 굳이 괜히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노키아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저도 간혹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요. 대단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무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노키아는 파산하게 되고 그의 핀란드는 마이너스 GDP 9%를 찍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미쓰비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반대로 절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다 날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너네는 기술력이 안 된다. 둘째, 기술력이 되어도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셋째, 막대한 자본력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간다라면 이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조 정도의 돈이 생산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안 돌아간다라면 너네 그룹 전체가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그럼 더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느리고 복잡합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D램 시장이 전 세계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래 예측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고 실패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어떤 기업들은 성공했고 어떤 기업은 실패했는가? 이게 기업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땐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빨리 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폭이 사실은 갈수록 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시나리오가 플랜 A죠.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이게 플랜 A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대학생 정도만 되어도요, 20살이 넘어도 벌써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랜 B, 아니야. 차선책 정도만 되어도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여러분 인턴에 들어가시려고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보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네. 플랜 C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플랜 G.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 변화와 흐름과 그에 뒤따르는 트렌드들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로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굶주림으로부터 사실 벗어난 게 그다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유목민이죠. 끊임없이 그 추위를 피해서 그죠?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죠. 밀을 재배하면서 이제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G2 국가로 가장 강대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이 아주 단단하게 이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형성된 것들이 이제 땅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권력, 신분, 이런 것들, 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해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넘어가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품종, 다량 생산들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고도 성장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인력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없던 기업이라는 이제 규모의 경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스펙과는 좀 대단히 차원이 다른 스펙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그냥 스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촘촘하게 좀 복잡해졌던 스펙이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유연한 팀제, 조직, 다양한 가치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 문화, 이런 부분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면 기업들이 그죠? 실제로 글로벌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기업이 또 악의 축으로도 비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찰스 스왑이 4.0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교육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뭐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다 바꿔달라고 주제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4차 산업의 혁명의 싸대기가 다 한 대씩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싸대기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제가 농담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급속하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제 주도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초입에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도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과거에는 스펙 위주로 채용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기업 채용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감히 채용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철저하게 학벌과 스펙과 토익 점수와 이런 것들로 규정을 했다라면요. 원바스켓에 다 담지 마라고 주식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스펙으로 95%를 뽑았다라면 그러다가 90%, 80%, 70%, 지금은 반대로 60에서 70%를 역량 중심의 인재로 뽑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채용 환경도 변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 수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주변의 할머니만 보시더라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해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남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80대가 되었고요. 여성분들은 85.7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500세까지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500세까지 살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30대 몸으로 500세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살아가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한 150세까지 이렇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평균 수명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이나 보육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요양원이나 어른 돌봄센터 이런 곳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자리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젊어지고 싶은 이걸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의 산업,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봐오셔야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가구가 가장 많았을까요? 2016년도 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2016년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이미 가장 많았습니다. 약 28%, 1, 2인 가구가 다 포함하면 무려 50%를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28% 정도가 1인 가구다. 이렇게 2016년도에 조사했는데요. 자, 2020년도 조사입니다.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2045년도가 되면 800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약 국민의 36%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충격적이었었는데요.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무려 이미 40%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단축을 20년을 단축한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토록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1인 가구다, 2인 가구다라고 해서 여러분 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제 집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었고, 모든 산업, 모든 물건,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1인 가구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김남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노 사회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가구들이 흩어지면서 가족 사회 중심이 아니라 1인 중심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홀로 사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것 때문에 트렌드가 굉장히 미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가 미세해지다 보니까 미세한 트렌드들을 남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2011년도, 10여 년 전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당시에 2020년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GDP가 약 2%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에서 적게는 1%대로 내려가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2%대로 떨어진 거죠. 2030년도에 올 일이 훨씬 더 온 겁니다. 그럼 이게 꼭 안 좋은 거냐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유럽 같은 선진국도 다 1%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저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제 성장한 국가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이제 빠르다 보니까 준비가 이제 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속도가 빠르면 좀 위험하잖아요. 항상 자전거를 탈 때도 내리막길이라고 여러분 브레이크 안 밟고 마구 그냥 달리시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 때 그렇게 공짜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다가 완전 자전거 다 부서지고 여기가 피투성이가 엉망이 되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저성장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 부분이 이제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이미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데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조금 더 가난했어요. 버려진 버스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허가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을 전체에 자동차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거든요. 잘 사는 집이 폰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죠. 마을 전체에 차량이 한 대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거의 차량이 한 대, 두 대가 있고 거의 뭐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거의 다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불과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방비 더 내놓으라고 그때 압박했던 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도대체 왜 국방비를 더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턱도 없이 이제 10배씩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그때 다들 국민 모두가 우린 선진국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선진국 초입에 와 있고 이미 이제 3만 불 실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이제 중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몰락기를 거치게 되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탑10 안에 그죠 8위까지 올라갔다가 추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기온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 시대에 쓸 수 있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들을 다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아주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요. 저 그림이 뭐냐면요. 우주에서도 관측되는 아마존 산불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이틀 동안에 무려 1600건의 산불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1600건이 산불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 주도로 브라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암묵적으로 산불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났느냐면요. 무려 한반도 규모의 8배 규모.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한반도의 8배 규모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일일이 벌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 다 태워버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 소사료 농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고기를 먹는 것도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소가 또 어떻습니까? 이 배변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분출하는 이산화탄소 가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소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보다 더 심각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고기도 되게 조심해서 조금씩 가려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구의 한 15%에서 많게는 20% 정도의 산소를 만들어내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중국발 문제다. 또 이런 아마존에서 있었던 동식물들이 더 이상 기거할 수가 없어서 박쥐 같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해서 믿기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무려 5만 명이 사망을 하고 무려 2억 5,700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순위도 보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끝도 없이 이제 되잖아요. 우리나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약 1,000만 명 정도 더 많거든요. 근데 무려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순위에서는 빠져 있는데 한때 5위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일단 코로나가 사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억 명이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0억 명의 이제 조별 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더 신경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 힙하게 좀 멋지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나 상품을 더 좋아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찐 환경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소비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이슈, 그 다음 사회, 인권에 대한 이슈, 세 번째가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갈등을 하죠.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물론 아주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소수까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슈, 인권에 대한 문제. 물론 중국은 반드시 인권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당장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에 있거든요. 중화 사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토막토막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도 입사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전략,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요. 코로나19로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의 흐름이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BC가 Before Christ, AC가 After Christ였었는데요. 지금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고 바뀌었다라고 우픈 이야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도 코로나가 전부를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지긋지긋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도 결국은 종식될 거라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이제 종식될 거고요. 다만 시간의 문제겠죠. 앞으로 이제 독감 수준으로 분명히 이제 떨어지긴 할 건데요. 문제는 그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한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K자형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은 더 큰 것을 과실을 얻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더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날까요? 미래 트렌드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수록 그런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면요. 지금까지 산업환경, 수명, 경제환경, 그 다음 자연환경, 교육환경, 인간의 욕구, 채용환경, 직업세계, 그 다음 여러분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트렌드가 있다라면 그럼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다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 찍어 두시고 반드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